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차 철도망이잖아요. 상당히 미래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철도를 얘기하는 거라 이 부분을 미래철도를 얘기하는 거라 이 부분을 이제 뭐 당장 10년 내에 다닐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예, 이 구축 계획이라는 건 이때 시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을 한다. 이때 다닌다가 아니고요. 이때 시작을 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8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아무리 빨리 해도 2030년 전에 운행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빠르면 15년, 늦으면 2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다 라고 보면 돼요. 또 이 중에는 한 3분의 한 1 정도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 국내 국제 어떤 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래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든 예타 조사를 하든 기본 계획을 하든 아니면 본설계에 들어가든 예, 진행이 돼야 돼요. 진행이 돼야지 결국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해서 통과가 됐다,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기사 보도 되겠죠. 그게 이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타라는 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예타를 했더니 이때 뭐 BC값 진짜 재정을 투입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 정말 한 번 더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타도 통과됐다. 이러면 또 한 번 이슈를 받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뭐 기본계획 인가고시를 했다. 이때도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요 타이밍의 이슈 정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뭔가 발표되거나 구체화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노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3차 철도망도 있었고요. 3차 철도망도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마다 진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4차 철도망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것들은 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항력을 놓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이슈가 분명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기사를 보고 사진 말라. 늦은 거죠. 왜? 그 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기사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슈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어야 두세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답을 못 찾아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변화를 줘도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대안 투자가 있다라면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일시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도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15년에서 25년 걸릴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우선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수도권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복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그래도 봐야 될 노선 몇 가지만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고 비수도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이 또 연회원 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금 어떤 투자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좀 더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비수도권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더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노선이 있어요. 여기 볼까요? 대충 한번 이쪽부터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신분당선 청량리 구간의 노선을 확장한다는 의미고, 8호선 별에서 별가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9호선
강동, 뭐 상일, 뭐 남양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호선 오금에서 이렇게 하남까지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에 이어서 위례 삼동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과천 청사에서 이제 위례 복정까지 가는, 원래는 뭐 과천 위례선이었는데 뭐 과천 복정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이 노선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수원까지 이렇게. 이건 뭐 계획 노선인 것 같은데, 계획 노선만 있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분당선, 기흥까지 수원까지 연결되는 분당선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빠져나와서 동탄에서 오산까지 들어가는 분당선 연장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현재는 광주 중앙역까지 가고 있고요. 호매실까지 계획 중이고, 그 다음에 호매실에서 봉단까지 이어지는 요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목동에서 시흥대학까지 이어지는 신구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광명의 어떤 뭐 지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 검토의 연장선상에서 제2경인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노원사에서 청하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선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김포 장기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서부권 급행철도 GTX-D라는 표현을 썼던 그 노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장지구에서 여기 원종사거리, 홍대까지, 여기 덕은지구, 홍대까지 이어지는 대장 홍대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급행화에 대한 부분들 또 얘기가 있었고요. 인천 서구에서 검단에서 이렇게 인천 고양 일산 서구끼리 연결하는 인천 2호선 연장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호선 대화가 현재 대화까지만 가는데요. 금능까지 연결하는 대화 금능선. 그 다음에 고양시청, 뭐 이전이 예정되어 있죠. 그 기존에 있는 고양시청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부지도 고양시청에서 대구, 그 다음에 세전역까지 이어지는 고향선, 맞죠? 고향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용산에서부터 이렇게 삼성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북부 연장, 요 얘기 또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4차 철도망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수도권에 또 여러 노선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선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선도 사업에 대한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노선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노선을 한 6가지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별내선 연장, 8호선 연장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송파 하남선 3호선 연장,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그 다음에 미래가천선, 그 다음에 고양선, 요 정도로 바라봐 주시면 돼요. 요거는 8호선 연장이고요. 요거는 3호선 연장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 경전철 사업이겠죠. 도시철도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역철도라고 해서 꼭 뭐 전동차가 다니라는 법은 없다. 노선의 길이야 어떤 노선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열차가 다닐지는 사업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꼭 뭐 광역철도는 뭐 속도가 빠른 걸로 가야 된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없지만 요 앞장에 있었던 어떤 그 GTX 어떤 서부권 급행철도 GTX D 노선까지 6개까지 여러분들이 수도권에서는 우선적으로 챙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 D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국토부가 얘기하기로는 GTX B 노선의 용산역까지 타고 이용한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GTX A 노선과 B 노선이 C 노선이 본격화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D 노선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어떤 노선 연장에 대한 얘기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그냥 끝났구나 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을 지켜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뭐 정치적으로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국토부에서 좀 더 공인된 기관에서 발표를 한다라면 이것들은 이제 이슈로 보는 거죠. 맞죠? 이슈로 본다. 그 발표가 중요한 거예요. 발표가 될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되고 나면 이미 많이 올랐으면 조금만 반영이 되고요. 이미 반영이 별로 안 됐다라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선은 챙겨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은 김포 지역 안에서에도요, 이제 만약에 이게 GTX가 이게 노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김포 전역에 영향을 줘요. 생각보다 주변의 영향력도 같이 셉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본격화되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요, 이 노선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GTX급 정도라면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 장기역에 대한 가치가 한 30% 정도까지는 최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 서쪽에 더 있는 곳은 장기보다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가 더 우선할 수 있고요. 요 위쪽, 그러니까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은 그래도 장기보다는 입지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장기와 그 서울과 근접한 지역들은 서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기와 유사하게 가격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조건이 동일하다라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느낌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역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 장기역의 서측, 장기역보다 서울에서 좀 더 접근이 먼 지역들은 전 장기역까지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기역 주변에 있는 김포다 그러면 장기역, 하지만 이게 서울에 접근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검단과 계양에 대한 얘기들, 이건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검단 신도시가 따져보면 정말 동탄급만큼 상당히 부지도 크고요, 공급에 대한 수용세대 공급도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검단 전에까지 검토됐던 건 이 2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이제 부지 조성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한 가운데 그때 검단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조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옮겨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선의 성격상 요 인천공항철도와 이 GTX가 만나는 요 계양역을 벌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 계양역에 대한 가능성, 이 GTX D노선이 나올 때 제일 조금 설레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이 GTX 인천시에서 그 홈페이지에 말 그대로 Y자 노선, 그러니까 인천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얼마든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어떤 따내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노선 자체가요, GTX가 한번 낮으면 최소 키로당 1000억은 들어야 돼요. 최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80km, 90km다 그러면 8조 9조 원이에요.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요, 또 막상 운행할 때는 그 정도의 효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노선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대비 실제로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천은 GTX 비노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인천이 약간 송도가 살짝 뭐 중간 쪽 이렇게 본다라면 청라나 이쪽 중심에 약간 북쪽 중심의 공항철도 노선이 실제 지금 효율성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뭔가 좀 병행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로를 지그재그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정도 검토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약력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인천 저희 부천종합농장은 뭐 확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수도 서울에 어떤 세 가지 역이 있었죠. 뭐 서울역, 뭐 청량역, 삼성역 외에 GTX가 환승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역이죠. 그래서 정말 부천시의 어떤 교통, 그런 철도의 핵심은 결국 종합운동장 중심이다. 현재 종합운동장 중심에는 뭐 야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한 8,000세대 정도 되는 역세권 개발하고 당아리 마을 있고 중공업 지역 있고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상당한 여러 개발들, 호재들이 터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천종합농장을 싸든 비싸든, 가격이 싸든 비싸든 시세에만 맞게 산다라면 저는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천종합운동장도 분명 챙겨봐야 될 노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호선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서 6가지 노선을 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왜 그럼 6가지 노선이냐라고 봤을 때, 이유는 첫째 3기 신도시에 대한 고민입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 그 안에 광역교통 분담금이 이제 좀 보탬이 돼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좀 사업비에 있어서, 총 사업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찌됐건 정책적으로 신도시만 조성되고 교통이 안 따라온다, 이런 얘기들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호선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상당히 먼저 좀 여러 개 별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금이든 여기 뭐 바로 있는 뭐 오륜사거리든 가밀지구든 아니면 교산지구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하남시청 전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호선 별내역인데요. 별내역 위에 정거장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별가람역이고요. 이 별가람에서 이렇게 탑석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말 그대로 철도 순환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볼 노선은 아니다, 지금 볼 사업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것도 몇 년 걸릴 거예요. 이것도 몇 년 걸릴 건데, 요것까지는 뭐 몇십 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철도는요, 순환선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도로는요, 순환선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하지만 철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겠어요? 출퇴근이나 아니면 뭔가 목적에 있어서 가는 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돌아가면 너무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순환선 한다,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순환선을 타고 탈 수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도로야 뚫리면 뭐 사방팔방 다 갈 수는 있지만, 도로가 뭐 10m 도로라고 아니면 8m 도로라고 뭐 4m 도로라고 그 도로를 우리가 뭐 차를 내려가지고 갈아타고 그러진 않잖아요. 철도는 순환철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타 노선마다 끊겨요. 그럼 갈아타고 내렸다 갈아타고 가뜩이나 돌아가는데 그걸 또 끊겼다 갈아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철도에서 순환철도의 의미는 크지 않고요. 다만 어떤 도심 중심의 어떤 순환선들, 맞죠? 그 순환선이라는 게 뭐 주거와 업무와 상업지를 이렇게 다 연결하는 순환선, 이런 순환선의 의미는 있겠죠. 하나의 순환선. 하지만 연결되는 어떤 큰 전체의 순환선의 의미는 그냥 말이 그런 거지 큰 의미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별가람위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뭐 지금 볼 노선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가람역까지는 뭐 한 5년, 10년 걸리더라도 구간을 짧지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간이 짧고, 맞죠? 구간이 짧고 8호선 연장이 전체적으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은 뭐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내별가람역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례 과천선입니다. 이 노선은 일단 노선을 좀 이해하시는 게, 이렇게 뭐 갔다가 뭐 주암지구 갔다가 뭐 양재 시민의 숲 갔다가 뭐 갔다가 내곡 세곡 갔다가 요 노선의 요거로만 놓고 좀 보시면 마치 지하철 6호선 순환선, 요거는 이제 단선이라는 거죠. 지하철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갔다가 그냥 멈추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돌아서 그냥 한 방에 오는 정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타고 자다가 중간에 자면 다시 그냥 반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다 내리려고 하겠죠. 이런 식의 느낌일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선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원을 갖는 지하철 6호선 같은 이런 노선의 성격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자곡동, 세곡동, 아무래도 뭐 좀 불편했죠, 교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혀를 뚫어줬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뭐 수서역, 또 양재 시민의 숲, 뭐 이런 역들, 거점 역들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과천에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뭐 수요를 떠나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되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그리고 이거 3차 철도망이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천지구도 가잖아요. 과천지구하고 주암지구. 그래서 거기에 교통분담금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홍대선입니다. 이것도 대장지구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업비를 일부 보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종, 여기가 서해선이죠. 원종 사거리 가서 김포공항 갔다가 덕은지구 갔다가 홍대까지 가는 부분.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뭐 현대건설에서 일단 하겠다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질이 들어온 거죠. 저기 위례 신사선은 GS 컨소시엄에서 한 거고, 대장 홍대선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하겠다라고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될 만한 사업이다. 아무래도 홍대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모이는 자리에도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상업적 또 업무적 기능의 수요가 있고요. 또 요 구간이 DMC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여러 가지 업무적 기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면 방송국들도 상당히 모여 있다. 또 이쪽은 주거 기능이 상당하다. 거기다가 또 김포공항을 이렇게 뭐 지나가, 여기가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은 아니고, 아닌 것 같고, 뭐죠? 김포공항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아니죠. 김포공항은 아니고, 덕은지구를 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9호선하고 이런 것들이 7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뭐 서울 도심도 중요하지만 약간 외곽, 특히 부천 지역 중심에서 이 노선들은 다른 노선에 비하면 조금 더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홍대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그리고 또 광화문이나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선입니다. 이제 요거는 여기 세절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서부선이 있어요. 서부선. 이제 그거와 직결될 거냐에 대한 어떤 먼저 쟁점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난색을 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절은 서울이잖아요. 은평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울 사람이 여기서 타고 내려와야지, 뭔가 여기서 또 사람이 많이 탈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편함이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서울시 시민 입장만 놓고 본다라면 불편함이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멈췄는데, 사당역을 생각해 보세요. 사당역 내렸다가 타려면 서서 가야겠죠. 여기서 꽉 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셨던 주변 분들은 다 앉아갈 겁니다. 그냥 바로 오는 거 타니까. 이 사람,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왔다가 이미 타고 있는 구간에 잽싸게 또 타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갑자기 어떤 시간대에 몰려갖고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뭐 앉아가려고 그 다음 차를 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서서 가든 뭐든 아니면 뭐 또 앉아가겠죠. 그래서 아마 북적북적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환승이 연결된다라면. 하지만 환승이 되지 않고 직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은 아무래도 좀 편할 거고요. 이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겠죠. 서울시도 엄청 곤란한 입장이고, 서울시에서 말하는 대안은 평면 환승이다. 가급적 평면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다. 그 정도까지만 아마 제안을 한 겁니다. 일단은 여기가 지금 창릉지구라는 것들을 좀 크게 거쳐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동지구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고향 이제 구도심 시청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뭐 대곡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걸 좀 막연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지금 나오는 사업은 조금 더 이거보다 구체화되는 사업들일 거다,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걸 거다. 이미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도 어떤 고양시만의 철도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양 도시철도 사업인 거죠. 김포 도시철도처럼. 그래서 부담을 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진행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9호선 연장되는 김포공항 뭐 이런 것처럼 고양시에서 세전력까지 끊어가는 형태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그럼에도 이 사업들은 좀 수면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고양시도 이전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도권에 대한 6가지를 좀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이 노선은 새겨보려는 차원에서 6개만 좀 찍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와 관련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